너 혹시 우주 탐사에 관심 있어? 막연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 우주 탐사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 인류가 미지의 영역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내가 오늘 좀 자세히 들려줄게. 아마 듣고 나면 우주가 훨씬 가깝게 느껴질걸. 어쩌면 너의 다음 휴가지가 달이나 화성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이 글을 따라와봐. 인류의 미래가 우주에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거야. 생각해봐. 옛날엔 우주선 한 번 쏘아 올리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 비용도 엄청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게다가 발사 성공률도 지금처럼 높지 않았지. 발사된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었고 이 때문에 우주 탐사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했어. 국가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지. 그런데 요즘은 말이야. 로켓을 재사용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스페이스X가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덕분에 로켓 발사 비용이 확 줄어들었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많은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야. 우주 탐사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할까. 이제 로켓 발사가 그렇게 꿈 같은 일이 아니게 된 거지. 예전에는 한 번 쓰고 버려지던 로켓이 이제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재정비되고 다음 임무를 위해 다시 하늘로 솟아오르는 시대가 된 거야.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나 팰컨 헤비 로켓이 지구로 수직 착륙하는 모습은 이제는 꽤 익숙한 장면이 되었지. 이들의 성공적인 재사용 기술은 우주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어. 더 많은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우주 관광이나 우주 채굴 같은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아닐까 싶어. 정말 혁신적이지 않아? 이 기술 덕분에 민간 기업들도 우주 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우주 탐사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전반적인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어. 그야말로 우주 시대의 새로운 서막이 열린 셈이야. 그리고 우주 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로봇이랑 인공지능, AI의 역할이야. 우주라는 곳이 어떤 곳이야?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극한 환경이잖아. 사람 대신 로봇들이 그런 곳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실시간으로 분석까지 해낸다고. 혹독한 방사선 환경이나 극저온 혹은 초고온의 환경에서도 로봇은 지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예지. 얘네가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지질 샘플을 자동으로 채취하고 분석하는 걸 보면 진짜 깜짝 놀랄걸. 퍼서비어런스는 단순한 이동형 로봇이 아니라 복잡한 과학 장비들을 탑재하고 화성의 과거 생명체 흔적을 탐색하고 있어. 게다가 이 로봇은 인제뉴어티라는 소형 헬리콥터를 싣고 가서 화성 대기권 내에서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기도 했지. 이처럼 로봇들은 인간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탐사하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 수행하며 심지어 미래의 유인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도 활용될 수 있어. AI는 또 어때? 로봇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돕고 심지어 우주선의 경로를 최적화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까지 쓰여. 예를 들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소행성이 경로에 나타나거나 기상 악화가 예상될 때 AI가 최적의 회피 경로를 찾아주는 시기지. 더 나아가 AI는 우주선 내부 시스템의 자가 진단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수리 계획을 세우기도 해. 전문가들도 이 로봇 기술의 발전이 우주 탐사의 안전성을 엄청나게 높여준다고 입을 모아 말하더라. 인간이 직접 가기 힘든 곳, 너무 위험한 곳에서 로봇들이 우리 대신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든든하지 않아? 로봇과 AI가 없다면 지금처럼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우주 탐사는 불가능했을 거야. 앞으로도 이들은 우주 탐사의 최전선에서 인류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가 되어줄 거야.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추진 기술의 혁신이야. 예전에는 주로 화학 연료를 쓰는 전통적인 로켓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이온 추진이나 핵 추진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어. 전통적인 화학 추진 방식은 강력한 추력을 순간적으로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료 소모가 심하고 장거리 비행에는 한계가 있었어. 하지만 이온 추진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이온을 가속시켜 추력을 얻는 방식인데 연료를 훨씬 적게 쓰고도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줘. 지속적으로 미미한 추력을 발생시켜도
우주 공간에서는 가속이 계속되기 때문에 장거리 임무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지. 상상해봐. 몇 년씩 걸리던 행성 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화성까지 가는데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면 유인 화성 탐사가 훨씬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지. 핵 추진은 또 얼마나 강력하게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상상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니 머지않아 우주여행이 더 보편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핵 추진은 특히 심우주 탐사의 필수적인 기술로 여겨지고 있어. 태양계를 벗어나 다른 항성계로 여행하는 꿈도 핵 추진 기술이 발전하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 현실화되면서 인류의 활동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지. 또한 태양 돋솔러 SAIL이나 전자기 추진 EM 드라이브 같은 더욱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추진 방식들도 연구 중에 있어.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된다면 우주 탐사의 패러다임을 또 한 번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쉽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이 우주선은 단순한 로켓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선이자 재사용 가능한 수송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어. 달이랑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 최근 시험 발사에서 모형 위성 배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스타쉽이 지구 궤도를 넘어 심우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지. 심지어 NASA의 아르테미스 계획달 착륙선으로 스타쉽이 선정됐다는 사실 알아? 아르테미스 계획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야. NASA가 10년 안에 우주인을 달에 보내려고 스페이스X로부터 스타쉽 2대를 구매했대. 이러면 진짜 달 탐사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 아니겠어? 스타쉽은 그냥 로켓이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고 엄청난 양의 화물과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해. 최대 100톤 이상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고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달이나 화성으로 향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어. 이 스타쉽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면 달에 기지를 건설하거나 화성에 도시를 세우는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거야. 심지어 화성 자원을 채굴하여 현지에서 연료를 생산하는 등 자급자족 가능한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원대한 계획도 스타쉽과 함께 구상되고 있어. 인류의 우주 개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지. 스타쉽의 최종 목표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거야. 지구 외 다른 행성에도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영구적인 기지를 만드는 것이지. 이런 원대한 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지도 몰라. 정말이지. 인류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 요즘 우주 탐사는 특정 국가나 기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NASA, 유럽 우주국 E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같은 큰 기관들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같은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제적인 협력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과거 냉전 시대에는 우주 개발이 국가 간의 경쟁이자 자존심 싸움의 장이었다면 이제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예를 들어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대표적인 국제 협력의 산물로 여러 나라의 우주인들이 함께 거주하며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있지. NASA의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지금도 화성 표면을 열심히 탐사하고 있고 ESA는 2025년부터 우주에서 지구 생태계를 분석하는 FLEX 미션을 시작할 예정이래. FLEX는 FLUORESCEN이 LIDAR, Experiment for Earth Explorer의 약자로 지구 식생의 건강 상태와 광합성 효율을 우주에서 정밀하게 측정하여 기후변화 예측과 식량 안보에 기여할 거야. 지구 밖에서 지구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또한 인류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소행성 방어 프로젝트나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야. 각국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여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해. 중국은 자기네 우주정거장인 탱궁을 계속 운영하며 달이랑 화성 탐사 계획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탱궁은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이어 독자적인 기술로 건설된 세 번째 유인 우주정거장이야. 중국은 2022년에 탱궁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여러 명의 우주인 타이코너들이 상주하며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있어. 또한 중국은 달 탐사 프로젝트인 창어 체인지 시리즈를 통해 여러 차례 달 탐사선을 보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지. 최근에는 달 뒷면에 착륙선을 보내는데 성공하기도 했잖아. 달 뒷면은 지구와의 통신이 어려워 탐사가 매우 까다로운 지역인데 중국은 중계 위성을 활용하여 이 난제를 해결했어. 이러한 성공들은 중국이 우주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음을 보여줘. 화성 탐사선 텐원일 TIANWEN1은 궤도선, 착륙선, 로버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화성에 보낸 전례 없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지. 이처럼 여러 국가와 기관이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구도가 우주 탐사의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더 멀리, 더 깊이 우주를 탐사하게 되는 거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각국의 역량이 합쳐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 가까운 미래엔 정말 흥미로운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 일본 기업 아이스페이스는 마이크로 로버를 실은 착륙선을 달에 보낼 계획이고,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회사도 달 남극에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래. 이 착륙선에는 NASA의 장비도 탑재된다고 하니 달 탐사가 점점 더 활발해질 것 같지 않아? 특히 달 남극은 물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미래의 달 기지 건설을 위한 중요한 자원 확보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어. 이런 크고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인류의 우주 탐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거라고 생각해. 옛날에는 상상만 하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야. 이 외에도 여러 민간 기업들이 달 착륙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주 탐사는 더 이상 정부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요즘 우주 탐사는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 재사용 가능 로켓 덕분에 비용 부담이 줄고 로봇과 AI 기술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탐사가 가능해졌지. 추진 기술의 혁신은 인류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스페이스X의 스타쉽처럼 야심찬 프로젝트들은 달과 화성 탐사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어. 게다가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국제 협력 덕분에 더 많은 임무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말이야.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국제적인 협력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 우주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개척지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우주 탐사라고 생각해. 이 모든 발전이 어우러져서 앞으로의 우주 탐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거야. 미지의 영역을 향한 인류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우리는 그 도전을 통해 우주의 수많은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가게 될 거야. 언젠가는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나 물질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 어쩌면 우리 후손들은 우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여러 행성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될지도 몰라. 우주 탐사는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인류의 존재, 의미와 미래를 탐색하는 거대한 여정이야. 정말 기대되지 않아?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인류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지 같이 지켜보자. 우주 개척 시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 우리 생애 가장 흥미로운 경험 중 하나가 될 거야.